안녕하세요. 오늘은 팥죽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팥죽을 하는 법을 미리 좀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바로 재료 속에 들어갑니다. 우선은 팥이고요. 팥을 한 2컵 정도 준비했고요. 좀 미리 불려놨어요. 그 다음에 맵쌀입니다. 맵쌀 반 컵 정도, 이것도 미리 좀 불려놨고요. 그 다음에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 만들어 놓을 건데요. 찹쌀가루 한 반 컵 정도, 그 다음에 소금, 설탕 약간씩 필요합니다. 자, 바로 만들면서 또 안내해 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팥을요, 1시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우리 팥을 미리 사서 한 12시간 정도 전날 불려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날 팥죽을 끓이시면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미리 불려놓지 못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끓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팥을 쓰실 수 있고요. 한 50분 정도 끓여서 사용하실 건데, 우선 먼저 끓이기 전에 한번 팔팔팔팔 끓이고 첫 물은 한번 버리고 나서 다시 끓여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팥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물은 조금 먹으면 설사하신 분이나 배가 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따끔따끔 하신다고 분도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대부분 다 한 번 정도 살짝 끓이고 그 끓는 첫물은 버리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통 뭐 이제 계절에 따라서 가을이나 뭐 가을에 나오는 팥은 또 괜찮다고들은 하는데, 이게 또 팥이 언제 나온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한번 끓여서 첫물은 버리시고 사용하실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적두라고 써 있는데요. 팥이라고 안 써 있어서 못 찾지 마시고요. 뭐 대두 뭐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서리태, 까만콩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적두, 팥, 소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자,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한번 팔팔팔팔 끓거든요. 이 물을 한번 버리시고 새 물을 받아서 다시 끓여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물은 한번 따라 버리시고요. 찬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끓일 물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2번, 3번 물을 버려가면서 끓이시면 조금 더 팥에 있는 성분들, 조금 우리 몸을 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을 다 배출시켜서 좋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는 이제 이 상태에서 한 40-50분 팔팔 끓여줄 거예요. 그래야 팥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팥을 끓이는 동안 우리는 새알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찹쌀가루 한 반 컵 정도 쓰실 거고요. 소금은 약간 한 2꼬집 정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탕은 1스푼 정도. 저는 새알심이 너무 간이 없으면 심심해서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미지근한 물, 조금 따뜻한 물이고요. 조금 부어서 반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찹쌀 새알 만드는 거예요. 새알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저는 한 몇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살살살 좀 치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반죽을 만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고요. 새알심을 너무 크게 만들면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한번 삶는 과정에서 조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손톱만큼 좀 작게 만들으셔도 괜찮아요. 얘가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 요 정도 크기로 손톱만큼 좀 작게 만들면 이게 이제 끓여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이거보다 커집니다. 한 1.5배 정도. 그러면 적당한 새알심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새알심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팔팔 끓는 물에 우리 경단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찹쌀가루 약간 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단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새알심 만드는 거랑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끓이다 보면 이제 붕붕 떠오를 거예요. 그때 찬물에 씻어줄게요. 자, 경단이 다 떠올랐죠? 이제 찬물에 씻으러 가릴게요. 이렇게 찬물에 한번 싹 씻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깨끗한 물에 담가둘게요. 자, 요건 콩가루고요. 아까 이런 새알심을 슉 썰어서 콩가루 묻히면 우리 인절미 먹는 그겁니다. 그래서 새알심 만드는 김에 인절미도 살짝 만들어서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팥이 잘 삶아졌고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팥이 팍팍 하고 이렇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다 잘 삶아진 거고요. 지금 1시간 정도 삶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쌀하고 같이 넣어서 믹서기에 좀 갈아줄 거예요. 자,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갈아서 사용할 거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시끄러우니까 색깔이 다르네요. 자, 쌀가루랑 팥 간 물이고요. 자, 조금 더. 쌀은 지금 30분 이상 불려놓은 거고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불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1시간여가 부른 거예요. 충분히 불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갈면 잘 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팥하고 쌀하고 다 갈아서 이제 다시 한번 끓여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저어주면서 끓여줄 거고요. 이제 물은 그때 봐가면서 조금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그 팥죽의 어떤 걸쭉함 있죠? 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가 유지되도록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계속 저으면서 끓여줄 거예요. 지금 소금을 조금 넣을 건데요. 소금은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소금이나 설탕은 먹을 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첨가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만 그냥 간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좀 넣어주시고, 실제로 먹을 때 소금이든 설탕이든 본인이 원하는 걸로, 또 설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 넣어서 먹고 소금만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소금만 넣어서 먹기 때문에 미리 간을 다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탕을 넣어서 간을 팥죽을 끓여버리면 이제 금방 상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탕은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시는 겁니다. 자, 수분이 날아가니까요, 계속 걸쭉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잘 저으시면서 눌러붙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걸쭉해지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걸쭉함을, 농도를 좀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어 주실게요. 자, 새알심도 이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준비된 새알심도 다 넣고 같이 이제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대로 팔팔팔팔 끓어오르면 이제 완성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이렇게 팍팍팍팍 끓어오르면 팥죽이 다 된 겁니다. 자, 예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잣 올려서 예쁘게 완성했고요. 새알심이 동동 들어간 동지팥죽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소금이고요. 요거는 설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 설탕 있는 단팥죽을 좋아해서 설탕 살짝 뿌려서 맛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담가둔 동치미고요. 동치미랑 같이 꺼내 드시면 맛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팥죽해서 동치미랑 같이 이렇게 새알심 너무 맛있네요. 아주 달달하고 고소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동치미랑 아주 잘 어울려요. 아주 걸쭉하니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단팥죽.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동지에 액땜도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